3번의 구속과 또 3번의 보석. 이번에도 보석 청구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예. 이제 1심,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심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 3차 갱신, 그러니까 6개월, 8개월 안에 이 판결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법원이 뭐 저를 갖다 보석해 준 거는 조금 좀 사건을 깊이 있게 보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도 제가 계속 그랬어요. 제가 1심, 2심에서 그 재판정에서 아니 좀 기록을 좀 꼼꼼히 좀 봐달라. 네. 제가 뭐 그 서울구치소에서 또 이제 화성 저기 저 교도소에서 제가 제일 잘하니까 재판부에 드리는 거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글들을 갖다가 써서 냈는데 그것만 읽어보면은 뭐 그게 아닌 게 있으면은 검찰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생략돼서 1심 뭐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고 또 2심 또 중형 받고 또 법정 구속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석을 지금 또 받았는데 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에는 사필 규정이고 또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오마이에서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우리 뭐 김지호 대변인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저 지인들 또 선후배들이 또 한 몸처럼 또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감동한 게 막 폭염 속에 그 더위가 거의 막 40도 육박하는데 아니 저 길에서 막 저희 탄원 운동을 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 이제 저기 그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접견해서 어떻게 정말 너무 고맙다 그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 뭉클했었는데 예.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갖다가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진실을 꼭 밝히길 바란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검찰 개혁의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김용 우리 이제 전 부원장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죠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 이 예.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달뿐이 안 되고 네. 법무부 장관님도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직무 감찰이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형곤, 네. 강백신, 어미준, 호승진 음흠. 이런 이 악질 검사들 정말 몇십 명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정말 조사해야 될 사람은 유동규와 동건효, 정민용 이런 사람들은요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어요. 네. 아니 유동규는 해먹을 결심을 하고 정민용을 갖다가 도시공사에 취직시켜가지고 대장동 일당들과 짬짬이 하면서 그 뭐 50억 클럽 만들어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닌 거 아닙니까? 유동규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대장동 수익금과 이 대장동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남욱 김만배한테 아무도 몰라야 된다.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너희들도 입 조심해라. 제가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요. 우리 김용 부원장하고 조직 활동도 같이 하고요. 선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한때는 시의원 사무실에서 제가 출근까지 했어요. 그러면 김용 부원장하고 저하고 맨날 된장찌개 먹고 다녔어요. 김용 부원장 차가 SM5 있죠. 네. 그거를 막 10몇 년간 계속 고쳐 타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선거 앞두고 차가 한번 퍼져서 그때 소나타로 바꾼 걸로 알고 그 당시에 유동규는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건회와 포르쉐 카이엔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가거나 지방에 가서 뭐 사람들 만나면요. 네. 솔직히 우리가 사준 거보다 얻어먹은 게 많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아유 그 이재명 예. 저기 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뛰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홀대받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면 얻어먹었어요. 근데 무슨 조직 활동으로 7, 8억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김용 부원장님이요. 집안이 다복하세요. 어디 유동규처럼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오래 직장 생활 하셨고 아이들도 착하고 김용 부원장 자체가
제가 봐도 항상 존경하고 형으로 따르던 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진짜 택도 없는 정말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증거도 없이 사람을 3년 동안 이렇게 저는 너무 분합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네. 지켜보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화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부원장님께서는 더 이제 차분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좀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다 내려놓으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심경이. 제가 22년도 10월 19일 날 이제 체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체포된 다음 날 유동규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성남에 이제 그 경기도에 있었던 정진상 실장이 또 체포를 하고 얘네들이 네. 그다음에 남욱이를 석방을 또 하죠.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님을 기소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선 정적을 갖다가 완전히 잡으려고 기획했던 수사고 아까 이제 우리 김주호 대변인이 그 검사들 뭐 어미준 검사 뭐 여러 명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이 어미준 뭐 강백신 이런 검사들이 그냥 뭐 지금 제 사건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그 관련된 사건에만 연루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그 정치적인 사건들, 네. 가령 뭐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성 저기 서울저 간첩단 그 조작 사건 예. 이런데 전부 개입된 친구들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정당한 이러한 제지라든가 법적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저렇게 검찰 개혁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절대 회피할 수 없는 그 국민적인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검찰이 해체 수준의 이러한 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문화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문화가 바뀌려면은 인적 청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그 법정에 그 네. 구속 상태에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전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저기 저 죄를 짓냐 니네들. 아니 국민의 저기 녹을 먹고 그 검찰청법 6조에 의하면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저기 그 일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처벌 안 받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제 그 기회가 돼서 그 사건에 개입한 이 네. 검찰들이 뭐 자신들이 행한 행태에 대해 가지고 명백한 처벌이 있어야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제 이렇게 공권력이 네. 그다음에 그 국가 형벌권을 가지고 이 정말 중대한 이 사람의 인신을 갖다가 좌우하는 이런 집단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당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저기 그거는 좀 우선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임세은 식당. 임세은 씨가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정치검찰의 피해자 김용 부원장 사건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인용하라. 김용 부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오마이TV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슈퍼챗과 함께 댓글을 주셨네요. 임세은 우리 저 그 미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님이죠. 네. 임세은 소장님이 제가 서울구치소 있을 때 자주 오셨어요 접견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이 용기를 많이 또 전해주시고 예. 또 책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뭐 슈퍼챗까지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임세현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사실은 김용 부원장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예. 향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이어졌습니까? 법정에서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단적으로 예. 그러니까 350번이 넘죠. 370차례 정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아니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안 넣으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건을 만들려고 계속 기소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10월 15일 날 체포하고 나서 예. 제 그 죄명이 그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만약에 대선 저기 정치자금 그 위반이다. 이거는 그 당시 용산에 보고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거든요. 대선판에서. 예. 그걸로 정권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윤석열이 몰랐을 리 없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이 선에서 저는 오다가 떨어졌다고 봐요. 어허. 뭐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 강백신, 뭐 어미준 부장검사, 뭐 고영곤 차장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다가 떨어져서 10월 8일 날 유동규한테 자수서를 받습니다. 그 열흘 만에 모든 거를 짜맞추게 해가지고 저를 체포한 거예요. 다음 날 풀어주고. 그래서 조금만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짜맞추고 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 이 재판의 모든 원칙을 다 훼손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게 진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1, 2심 때는 이게 막 보석에다가 이래도 제가 나서질 못한 게 제 또 막 주변에 후배들이 막 구속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 이제 그 대법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사건을 직시하시고 직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도 또 이제 고마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더 싸우는 좀 결의를 한번 다지자 그래가지고 네. 아직 사실은 좀 몸이 좀 다 회복되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예, 뵙고 오늘 왔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좋다 이런 댓글을 주고 감사합니다. 계신데 예. 구글 타임라인도 말했지만 저희도 그걸 몇 차례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그걸 보면은 다 누가 보더라도 그 시간대별로 드러나 있는 동선이 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재판부에서는 판단 안 했을까? 저도 그게 진짜 의문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예. 2심 이제 법정 구속되고 판결문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이러다가 야 그래도 봐야지 하고 도대체 아니 감정을 갖다가 3군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감정 저희 변호인 쪽에서 2군데 하고 네. 그다음에 법정 감정인을 통해 가지고 그 법정의 책임하에 있는 그 감정에 3군데를 했는데 네. 그 결과가 그 타임라인 이거는 저희가 낸 게 원시 데이터입니다.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훼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작하고 이러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데이터는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다닌 기록이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저 빨간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저게 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 공소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길래 제가 도대체 왜 이랬나 봤더니 네. 이게 역시 저기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했더라고요. 아. 검찰이 이제 거의 검찰이 그러니까 뭐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의 타임라인은 구동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네. 그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그 자기네 기술적인 비밀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 기술을 공개를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무슨 뭐 확장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팁 삼아 가지고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감정인의 결과와 전혀 반대. 그러면은 감정인의 결과를 선택해야죠. 근데 또 검찰의 의견을 갖다가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저 화면이요. 빨간 점이 제가 이동한 네. 그 점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거의 1000페이지 가량을 자료로 제출했고 감정한 자료. 그다음에 이 세 군데에서 다 그 유사한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감정을 받았고. 네. 근데 저거를 부정했다는 거는 정말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남는 거는 보니까 법원의 판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세 번의 이 법정에서 지금 3년째 이걸 겪어 보니까 남는 거는 결국에 법원의 판결인데 제일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1심은 검찰들이 그렇게 많은 의견서를 내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그 동료 의식일까? 뭐 그것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또 2심 판결은 아니 1심이 뭐 어련히 알아서 잘 받겠냐. 그러면서 또 1심 판결에 힘을 실어주고. 예.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소심의 사실 쟁점이었는데 구글 타임라인. 그렇죠. 예. 그걸 보더라도 움직인 동선을 보면 유형홀딩스 이걸 거기 가서 정말 그 돈을 받았겠느냐 이런 상식적인 생각 의심을 하는데 그게 왜 아예 배척이 됐는지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줬는지 네. 여기는 아쉬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때 이걸 보면서 항소심은 다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배척이 된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의 유동규의 진술을 듣고 해왔던 그 수사 이런 것들 재판부에서도 계속 인용이 되고 바로잡혀지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